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마법소라 고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타로는 전생에 나의 신분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알아보는 타로를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왕족이었을지 혹은 천민이었을지, 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댓글란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참조하셔서 빠르게 해석으로 이동하시면 제 영상을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느낌이 오는 스톤을 선택해 주시고 5초 뒤에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라클 카드를 해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전생에 과연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 마지막으로 어떤 임종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1번 소라님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면 먼저 중재자 카드가 떴는데요. 중재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성향을 타고났다라고 보여지는데, 8번 유혹자 카드가 집착과 중독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강하게 바라는 마음. 전생에 1번 소라님 같은 경우는 교단에 섰을 가능성이 크고 1번 분의 말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누군가를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했거나 리더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봉사자 카드가 마지막으로 나온 걸 보니 종교 쪽에서 영향력이 강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계급 자체가 낮은 분은 아니세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1번 소라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성격, 내가 이끌어주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생을 봤을 때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가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강하게 바란다 라는 뜻의 카드 조합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희생이나 봉사,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봉사를 하러 다니시든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봉사하러 다니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체가 희생해서 손해를 많이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든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1번 소라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생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신의 말에 영향력이 가장 큰 계급을 가지고 계세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포기할 정도로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돼 라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 밑에서 누군가가 시킨 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1번 소라님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54번 카드, 스승과 제자 카드처럼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것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거고,
어떤 회사에서 내가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프로젝트의 팀장이거나 부서 내에서 우두머리라도 하셔야지 그 회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의 사람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이득 관계에 상관없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생의 삶 자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전생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생에서도 비슷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그럴 힘이 없다면 나의 후배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서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쌓아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이끌어가야지 하는 그런 리더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그렇게 리더적인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중년 말기죠. 이제 노년기쯤 되었을 때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 인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안정도 이루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자신의 시간을 재충전하면서 근면성실하게 많은 가르침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 인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안정은 이루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했듯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을 어느 정도 재충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또 양성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리더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 또한 안정을 이루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재산마저도 베풀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기 직전에도 본인을 믿고 따라주는 소중한 사람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 또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나를 믿고 따라주는 이들을 더 챙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생각을 베풀려고 하고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해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생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1번 소라님들은 내가 혈기왕성했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노년기가 올 때까지도 항상 베풀다 보니 높은 지위와 명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안정적이다라고 정도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전생에서부터도 남에게 베풀고 가르쳐야 하는 리더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 뜻을 이어받고 노년기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안정과 휴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소라님들은 성격이 한결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격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바뀌는데 1번 소라님들은 한결같다, 때타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네요. 1번 소라님들은 죽기 직전에 내가 다음 생에는 가정도 좀 꾸려보고 싶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무의식을 가진 그런 모습도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1번 소라님들의 인생 자체는 항상 이타적이셨어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거의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조차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족 또한 없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라클 카드가 지금 1번 소라님들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는 카드를 하나 뽑아주었어요. 1번 소라님들의 본성은 균형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인간관계의 시작과 유지는 균형이 기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태생부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기질, 무엇이든 일단 당장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소라님들은 대체적으로 현생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이기적이고 너의 이득을 더 챙겨 라고 얘기는 들어도 본인이 타고난 것 자체가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손해다, 이득이다 이런 걸 재거나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소라님들은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되게 바보 같지만 주변에 두루두루 많은 지인이 유지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1번 소라님들은 적어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번 소라님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소라님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총 12장의 카드를 먼저 해석한 후에 중앙에 있는 오라클 카드를 마지막에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생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특성이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직업, 어떤 계급을 갖게 되었는지 인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본인이 죽기 직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소라님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재능들이 무엇이냐? 11번 카드가 광대 카드인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고 운명을 쫓아다니는 로맨티스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번 소라님 분들은 삶의 주체는 사랑이다. 사랑이 주로 나의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황금 3장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이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을 찾아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나의 연인을 만나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에도 무언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실제로 다재다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보이네요. 광대의 카드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 또한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싸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인기가 굉장히 많고 성격 또한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누군가 봤을 때 카사노바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고, 혹은 금사빠 기질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즐거워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인지 능력이 높아서 센스 있고 눈치 빠르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생에는 어딘가 이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한다 라고 보아선 이야기꾼
혹은 장사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 카드와 보살핌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집중해주기를 굉장히 바래요. 본인 스스로도 애정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나를 가벼운 사람이라고도 느낄 수 있고 행동도 머리보단 몸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고를 치고 아이쿠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수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행히도 이번 소라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애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일 수 있고 중반기의 삶에는 정착한다 라고 보여지네요. 여전히 타인을 돕고자 하고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위해 한 곳에 안착한다 라고 보여져요. 굉장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가정이 생김으로써 다른 새로운 기회를 잡아 재정적인 안정에 힘쓰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신분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많이 변화합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현재 삶에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정착해야지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는 본인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삶의 변화와 운명이 태생과 전혀 다르게 변화가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유지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호기심과 사랑과 자유로움을 원하는 성향이었는데 중반기에는 안정적이고 전문직을 선택하다 보니 현재의 삶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한 직장에서 일하기보단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직장인이라고 한다 해도 한 곳에 매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현재 삶의 중반기 나이대 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했고 비즈니스맨 혹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혼적인 특성 자체가 사람과 사랑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점을 항상 주변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를 필요로 한다면 간이든 쓸개든 무엇이든지 내어주려고 하고요. 나에게 무관심하다면 괜히 혼자 상처받는 그런 타입이에요.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각이 조금 단순했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자신의 끼를 숨기고 점점 일반적인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장점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수라든지 가벼운 모습들이 많이 다듬어지셨을 거예요. 인복 자체로도 대체로 나쁘지 않으셨을 거고 가정에서도 화목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넘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짐으로써 굉장히 소극적이고 눈치도 조금 보고 내향인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소라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자신감 카드, 이게 본성입니다. 자신감이 당신의 성공 열쇠입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너무 많이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우선이신 분이지만 사랑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런 성향으로 인해 연인이 있으시다면 난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친구가 나를 이끌어주기만 하면 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 이 친구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자칫하면 상대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소라님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소라님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소라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장의 카드를 가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해석을 해드린 후 중앙의 오라클 카드를 마지막으로 해석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생에 어떤 식으로 태어나셨고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어떤 계급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계급으로 살아오시면서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나는 괜찮은 삶이었는지 혹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식으로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로서 다시 환생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꼭 가지고 태어날 그런 성향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태어나신 재능 부분에선 언변이 좋고 상대를 말로 홀린다 라는 뜻의 카드와 모든 것을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하는 성향,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서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다 이런 뜻의 카드입니다. 이 세 개의 조합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해주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겉으로 티 안 내려고 하고 스스로 혼자 스트레스를 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져요. 남들이 보는 모습과 좀 반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유쾌하고 말도 잘하고 밝아 보이고 활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만의 속사정과 생각이 되게 깊어서 누군가에게는 말을 못하고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속으로 우울해한다든지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생에는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현생에도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전생부터 현생까지 크게 다른 역사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3번 소라님들은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감정적이든 현실적으로 조언해주고 굉장한 언변으로 중재의 역할까지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과연 3번 소라님들은 어떤 계급을 타고나셨냐 하면 왕족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생에는 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병든 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삶은 상당히 고독했고 우울했고 의욕도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것도 본인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하기도 하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현실 도피하고 싶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천사 카드가 포기했다, 단념했다, 현실을 피해 꿈을 꾸고 있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 소라님 분들은 상당히 고독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괴로웠던 그런 왕족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런 왕족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과연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은 소드 2번 카드, 균형과 결단력이 늘어나셨어요. 3번 소라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위를 맡으시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함께 결단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세요. 지금 제가 현생에 빗대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특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집단에서 일반 시민 1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 팀의 조장, 반장, 팀장 이런 거를 맡기게 되면은 남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 누구 하나 치우치지도 않고요. 언변도 뛰어나서 A한테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포기하고 B한테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내어주면서 서로
공평하게 내어주면서 불만이 없도록 일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의도치 않게 어떤 그룹에서 팀장을 맡게 되었을 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셨을 텐데 이게 천직에는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나서려고 하진 않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잘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굳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진 않아 보인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래 3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도 킹 오브 완드 카드처럼 태생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남들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과 조화로운 조율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시면서도 이게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고 신하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왕권에 평화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희생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리더십과 조절력으로 마지막에는 조화로운 왕으로서 스스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고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줬고 현명했던 왕으로서 황제의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조언해주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좋은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지혜로운 왕, 베푸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편으로는 좀 우울하고 외롭고 그런 삶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혜롭고 자애로운 왕의 일대기를 본 듯한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3번 소라님들은 전부 왕이었을 수는 없고 한 나라의 왕일 수 있고 지방의 영주일 수도 있고 적어도 누군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두가 왕이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카드는 본인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카드예요. 본인은 태생적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결단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여지네요. 전생에도 그랬고 현생에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집단에 가든 간에 본인도 모르게 나서서 중재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주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무언가를 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라고 먼저 나서서 정해준다든지 이 친구는 이것을 원하고 저 친구는 저것을 원하면 그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셈적인 계산도 상당히 빨라요. 이건 태생적으로 타고나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다 보니 피곤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코스프레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던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행동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은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우울해한다고? 라고 의아해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밝고 주변에 크게 티를 내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잘하기 때문에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 외에는 본인의 본 모습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굉장한 결단력과 리더십이 박혀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카드예요. 일단 3번 소라님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소라님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의 카드를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먼저 해석을 해드린 다음에 오라클 카드를 마지막에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석은 일단 전생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생에 과연 나는 어떤 직업 혹은 어떤 계급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나에게 어떤 변화 혹은 생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만년에는 과연 어떤 삶 혹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번 소라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옳다고 판단되면 직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가면을 쓰고 비밀로 감춘다 라고 보여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땐 나의 본 모습을 모를 가능성이 커요. 겉과 속이 다르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에서 대장을 했거나 싸움에 출전하는 기사, 이런 직업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전투 카드를 보았을 때 누구 하나 져주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툴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런 뜻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전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일을 통해서 본인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투에 출전하는 것은 나의 죄책감은 내가 의도치 않았고 원해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네, 딱 그 정도의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져줄 수 없는 싸움과 계속되는 분란 속에서 기사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언제 끝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이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나의 판단,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정력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태생에 나왔죠. 그리고 자신이 많은 이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삶은 나의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이제 이 사람들의 가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 또한 무거웠다. 그래서 내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현생에서도 비슷한 삶을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의 어떤 기대가 됐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되었든 내가 착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나의 결정이 틀렸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는 다짐합니다. 과거의 것을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 라고 다짐합니다. 현실적인 것보단 이상적인 것을 쫓고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꿈을 많이 꾸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이끌고 책임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라고 나오고 있는 카드의 조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4번 소라님들은 장교일 수 있고 병사였을 수 있다. 적어도 내 아랫사람 누군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를 보면 명상과 심사숙고라는 카드인데 전생에도 그렇고 현생에도 그래요. 어떤 집단에 가든 간에 굉장히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득이고 실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영혼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카드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가능성만 보인다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나아가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4번 소라님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믿어라 믿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라님들이 이런 타로를 보시면서 과몰입하실 분들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하신 타로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